독서록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애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른 보고 쓰라 그래도 쓰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애는 독서록을 못 써요. 당연히 못 써요. 어머님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한 바닥씩 써보세요. 그 처음에는 좀 많이 미숙하죠? 근데 그럼요. 그게 네. 사실은 아이다움인데 그렇죠. 네, 조금 기다려주고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훨씬 자신감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공부로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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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뽀미 언니 된 것 같아요. 항상 손 흔들 때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실초 전문가 특강 시간에는요, 우리 많은 아이들과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독후 활동을 해보셨던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뭐 독후 활동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들으시는 내용도 한번 반영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더구나 네, 오늘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쫑긋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루 15분 초등 문해력을 쓴 저자 권지영입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책으로 아이들과 만난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독서 문화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만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 와중에 내 네. 책도 집필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네. 여러 종류의 책도 이제 짓게 됐어요. 아이들과 책과 함께한 시간들을 간추려서 교재 같은 것도 만들어요. 네. 이 교재처럼 아이들이 책과 함께 좀 커나가고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어른들이 잘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기틀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하는 책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영상이라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요. 눈이 엄청 맑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인은 시인이다. 그런 시인이라 말을 안 했는데. 네. 시집 내셨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세요, 이분. 그냥 문제집 쓰시는 분 느낌 아니고요. 되게 맑은 감사하네요. 분이라는 생각 들고. 근데 그게 교재에 되게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일단 책을 선정하신 것부터 좀 네. 남달랐고,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문제들, 제시된 것들이 맑다? 이제까지 보던 많은 흔히 보던 독해 문제집이랑은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시 쓰는 분이셨어요. 네. 안목이 탁월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좀 다르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는 아이들이랑 수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우리 엄마들이 네. 집에서 마치 그런 수업에 보내듯이 수업을 한다면 아이들이랑 독후 활동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다 알려주실 거죠? 네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교재도 만든 거거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수업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수업 하시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독서 논술? 인 거죠. 그 그래서- 유명한 독서 논술 그룹지도 그거 맞아요? 그룹으로도 하고요. 단체로도 하고 특강으로도 하고 형태는 다양한데요. 매개가 되는 게 바로 책으로 하는 거고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져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독서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아이들 키우는 엄마로서도 네. 너무 뼈저리가 알고 있는데 그쵸. 그 사실 우리 엄마가 다 아이한테 해주기가 네. 힘들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일상이지만 사실은 그걸 보다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 수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책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을 우리 아이와 이제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책을 어떻게 살피겠어요? 네. 이제 겉표지부터 표지 보고. 네. 앞표지, 뒷표지 살피고 네. 그림 살피고 제목 살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엄마는 가격 살피고. 이제 엄마는 이미 이 책을 선택할 때부터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럽니다. 우리 애가 이걸 읽었으면 좋겠다. 음. 나만큼 이해를 못하더라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맞아요. 선정해서 읽어주거나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읽기 전에 이제 사전 활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독후 활동 말씀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독서록. 그놈의 독후 활동과 독서록 진짜. 독서록 참 힘들어요. 그쵸? 네, 정말 힘든데 애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른 보고 쓰라 그래도 쓰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애는 독서록을 못 써요. 당연히 못 써요. 어머님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한 바닥씩 써보세요. 느낀 점을 또 생생하게 표현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왜 이렇게 짧아?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공감해주고 독려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계속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데 네.
이제 사전에 이제 겉표지만 보고도 흥미를 이제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권지영이네? 누군지 알아? 앤서니 브라운이네? 어느 나라 사람이지? 이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그리고 앤서니 브라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애들이 앤서니 브라운 잘 알죠? 그래도. 그건 알죠. 그나마. 네. 수다처럼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은 수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라포 형성이라고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항상 이제 수업할 때 생각 씨앗이라고 여기고 이제 생각 가지를 좀 뻗어보는 거예요. 사전 활동을 하고 나면 책 읽기 전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집중을 훅 하게 만들어요. 네. 진짜 그런 얘기일까? 하고 이제 넘기는 거지. 그러면 안에 저자 소개가 또 있겠죠. 네. 우리가 아까 앤서니 브라운 얘기했는데 이런 책도 썼네. 작가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속표지로 넘어가고 네,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기가 굉장히 좋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보통 책 수업은 책 읽어주기가 이제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학년들은 보통 대체로 이제 읽어주기 수업을 하고요. 제 모토가 아.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자예요. 그럼 남자 목소리도 막 내시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릴 때는 연극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연동화라든가 이제 동국 같은 활동도 네. 했었거든요. 네. 책 읽어주기 하면 애들이 잘 듣죠. 정말 좋죠. 네, 좋아하죠. 이제 보통 10살 때까지는 읽어주기를 이제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10살이 보통 3학년. 벌써 이미 엄마들은 2학년 정도 되면 손나요. 한글 읽기 시작하는 순간 끝내잖아요. 네네네. 이미 떨어져 이제 멀어져 네. 가시더라고요. 이유히. 그렇게까지 그럴 거 아닌데 그렇죠. 네.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해서 읽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가 있으면 언제라도 읽어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육성을 통해서 읽어주면 이제 아이가 경청을 통해서 집중력도 높아지지만 이성적 사고와 함께 이제 감성도 같이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나 이제 어른이 이제 읽어주시는 내용으로 충분히 이제 어휘 같은 것도 맥락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어휘도 숙지가 되고 아이가 혼자 보는 것보다는 좀 아무래도 연기를 못해도 더 낫죠. 적절하게 구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영혼 없이 읽어도 혼자 보는 것보단 낫죠. 네네네. 읽어주기가 끝나면 읽어주고 그냥 덮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혼자 읽게 되면 다 봤다. 엄마가 재밌었어? 무슨 내용? 재밌었어. 끝이에요. 재밌었어? 무슨 이야기야? 무슨 내용이야? 뭐 이렇게 질문을 몇 개 던지시는데 엄마가 아이들이 유창하고 조리 있게 아이들 설명을 다 할까요? 드물겠죠. 이제 유창하게 하는 아이들이. 역시나 어른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책 수업, 책 읽는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정리를 같이 한다. 그러면서 아이의 생각을 바로 좀 정립시켜주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제대로 읽었는지 파악을 하고, 내용 정리를 부모가 도와주는데, 아이가 스스로 하면 더 좋잖아요. 늘 바라죠. 근데 어머님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교재를 사용하거나 뭐 학원을 보내시기도 하는데, 집에서도 어머님들이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하시려면 같이 책을 읽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책을 통해서 접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와 뭐 정보 지식, 다양한 문화 그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산 공부가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제 대입시켜서 아이의 생각과 가치관을 좀 정립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책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런 질문 못 받아보셨겠지만 저는 받은 질문 중에 독서 수업, 논술 수업 유용한가요? 가야 하나요? 보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물어보시죠. 저는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책과 함께 한 지 한 15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저희 큰애가 아들인데 막 이렇게 뛰어노는 애가 아니라 좀 이제 얌전한 정적인 아이. 정적인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레고. 그리고 레고 그쵸. 이게 단계가 있죠. 뭐 공룡 자동차 레고, 건담까지. 근데 그 아이가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유아 아기 때는 이제 얌전히 노는데 이제 책 두꺼운 하드보드 북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물고 빨고 뭐 넘기고 단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책을 늘 이렇게 봤는데 크면서도 활자를 깨치고 나서도 독서량이 상당해지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아이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책도 야금야금 사주지만 이제 빌려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럼요. 그걸 이제 감당하려면 도서관을 돌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 대여점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돈이 드는데 도서 대여점? 그쵸? 회비가 있죠. 회비 있던데요. 비싸진 않아요. 근데 도서 대여점을 하게 됐어요.
운영을? 네. 아, 운영을 하게 네네. 됐다고요? 네, 오. 도서 대여점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네. 저희 아이가 책을 많이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좋아하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책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제가 도서 대여점을 시작하고 도서 대여점을 하는 게 이제 유아부터 성인까지 네. 연령이나 수준 단계에 맞는 책 읽기를 코칭하는 거예요. 수준과 아이 성향이나 상황에 맞는 책들을 선정해서 매주 대여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어머.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항상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보면 걱정을 늘 하시잖아요. 네. 아, 우리 애가 책을 안 읽어요. 네. 또는 책을 잘 읽어요. 네. 좀 꾸준히 좋은 책을 좀 어떻게 골라서 읽혀야 될지 모르겠다. 네. 책뿐만이 아니라 비단 또 학습 전략, 아. 네, 그리고 대입 입시 전략, 진로 적성 문제, 각종 시험, 뭐 검정 시험, 자격증, 학교 시험까지 막 얘기를 하세요. 뭐 종합 컨설팅을 받으러 오신 네네네.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은경이 얼마나 읽었어? 뭐가 재밌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관리도 자연적으로 해주시고. 네, 수업까지 연계가 되고 우와. 이제 수업을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됐어요. 되게 신기하다. 네네. 인생이 어떻게 책이랑 그렇게 해서. 예.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고 애들도 되게 이뻐하고 아. 사람 만나는 게 좀 꺼리낌 없는 성향이었나 봐요. 적성에 맞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서와 관련된 활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아들 덕에 네. 여기까지 오셨네요. 네네. 저도 아들 덕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책을 되게 싫어하고 문해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성장하고 좋아하게 되는 아이들 보시면 되게 뿌듯하죠. 그게 네. 아이들이 정말 다채로운 경우를 많이 봐요. 아. 단체로 어디 이제 특강을 하거나 강의할 때랑 다르게 소수로 만나면 애들 면밀히 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발랄하고 생기 넘치고 항상 즐겁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또 의외로 많죠. 네, 마음을 닫은 아이, 또 그쵸. 공격적인 아이. 마음이 아픈 아이. 네네. 그리고 엄마가 전혀 이런 아이의 모습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제 접하면서 나도 정말 우리 아이를 내가 다 모르겠구나. 그런 걸 이제 제가 공부하게 되고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그런 똑같이 애들 귀엽고 많죠, 사랑스러워 보여. 네,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여기서 책 읽고 와 하고 저한테 이제 보내신 거예요. 싫은 거지. 이게 공부처럼 너무 여겨지니까. 싫어서. 네, 공부하러 네. 온 게 아닌데. 그렇죠. 제가 막 시키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네. 엄마가 가자마자 대성통곡을 해요. 막 울어요. 한동안 계속 울어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 말해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울고 싶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내버려둬요. 울어야 속이 시원해지죠.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봐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그게 엄마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죠. 네. 엄마 가시고 나면 그쵸, 이제 그쵸. 본인이 하고 싶었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은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게 있는 예. 경우도 있잖아요. 대체로 어머님들은 놔두고 예. 가고 싶어 하죠. 아유. 근데 아이는 이제 불안해하고 이제 마음을 안 열고 말도 안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책상을 샤프로 막 긁어요. 어떨 때는 칼로 긁어요. 또 어떤 친구는 벽에 뭐를 박아요.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얼굴이 표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 고학년인 남자아이인데 모든 경우, 다채로운 경우에서도 이제 기다려줘요. 가장 중요한 아이의- 일을 하셨네요. 네, 이제 얘가 책을 읽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마음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네. 이 아이는 아이마다 다 상황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거 해야 돼, 이걸 읽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엄마의 마음으로 애들한테 좀 책을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고요.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가 굉장히 되죠.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못 본 것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 어른들도 독서 모임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하물며 애들은 얼마나 얻는 게 많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 네네. 뿐이죠.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으면 그 아이한테 좀 새로운 세계를 인식시켜주는 그럼요. 시간인데요. 네. 다양한 경우의 아이들이 많은데 조금 이제 기다려주고요. 이제 네. 어머님들도 사실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네. 다그치게 되잖아요. 급한데 막 이렇게 누르면서 다그치죠. 네. 되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죠. 예, 네. 하는 건데 그거밖에 못 기다린 그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사실 못 기다리세요.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이제 오는데 이 아이가 수업을 하고 가서 이렇게 또래랑 같이 못 어울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엄마는 못 기다려요. 맞아요. 그냥 끊어버려요. 아, 그런 과정을 애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엄마의 역할도 그럴 중요하고. 거면 하지 마. 네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책 수업의 그 장점이 특이성이라고 한다면 네. 애들이 집안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 아이는
조금씩 내비쳤어요. 그렇게 수업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같이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수업을 다 하고 얘기를 다 끝내고 정리를 하는데 잠깐만 선생님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글씨를 잘 못 쓰는 아이였는데 또박또박 막 정성껏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면서 선생님 저 다음 주부터 못 와요 이러는 거예요. 이사를 간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다투셔서 이제 헤어지게 돼서 이제 엄마 따라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된 케이스였는데 글씨를 못 쓰던 애가 저 하은이에요. 선생님 저를 잊지 마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 잊지 마세요. 꼭이요. 권지영 선생님 하트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벌써 한 10년 됐는데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에 갖고 있어요. 네, 그렇게 책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시간들이 아이들이 내면을 좀 확장해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처음에는 좀 많이 미숙하죠. 근데 그럼요. 그게 사실은 아이다움인데 그렇죠. 네, 조금 기다려주고 복돋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훨씬 자신감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공부로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약간 수업을 하신 게 아니라 아이마다의 처방을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의 부족하고 아픈 부분을 아이마다 맞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아이한테 필요할 것 같은 책을 건냄으로써 그 책을 읽게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치료를 받은 건 아닌데 이걸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심리 치료사 이런 자격증은 없는데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애들이 치유가 되는구나. 내가 치료한 적 없는데 애가 치유가 됐어. 그게 수업인데.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과 물론 맞죠. 선생님의 이제 그런 대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셨겠지만 책이라는 매개체가 너무나 좋았지 않았나. 그쵸?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생각과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문해력과 실제로 관계가 있나요? 문해력은 글자에 관한 거고 이런 독후 활동들은 사실은 단순히 문해력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과 느낌 유창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자기가 생각을 하려면 뭔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책을 읽고 뭔가 알고 나타낸다. 그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훌륭하다 할 수 있고요.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텍스트를 읽고 활자를 읽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데 책을 읽고 나서 책 읽었어? 어땠어? 했을 때 반응들이 그렇잖아요. 네네. 시원찮죠. 책을 읽었다라는 의미를 두었을 때 그 책이 나타내는 내용의 의미나 작가가 말하는 바, 내 주제가 뭔지 알고 내가 그걸 알고 나서 나한테 대입시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건 좋은 거야? 아니면 또는 내 느낌은 어때?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문해력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맞아요. 활자만 읽는 게 아니라 내게 접목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죠. 작가의 의도대로 다 애들이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애들이 아는 만큼 이해해요. 그럴 때는 이제 부모나 이제 어른이 옆에서 도와줄 필요는 있죠. 잘못 알고 있거나. 정답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조금 더 발전한 생각을 이렇게 조금씩 툭툭 던져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모든 학년에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없고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안 되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어머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작가님을 모신 건데요. 그림책, 동화책 30권을 뽑으셨더라고요. 그 30권으로 독후 활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30권?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권장도서 하면 안 바뀌는 영역의 세계. 강아지똥이 오래됐잖아요. 안 바뀌어요. 거의 고전이죠. 이제. 고전이죠. 강아지똥이 고전인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교재를 만들면서 추려가지고 이건 저학년용이니까 초등 저학년생들이 읽었으면 좋을 책들. 이런 책은 아이가 너무 가치관을 세우거나 새로운 세계관을 가질 때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런 걸 읽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책들을 추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등 권장도서 30권 수록되어 있는데 이게 책의 내용들이 본문들이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들어갈 수 없고. 책을 제시해 놓고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가볍고 산뜻한 기분으로 할 수 있게 하루 15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하루 15분이 이게 컨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게. 만만하게. 만만하게. 그런 산뜻하게.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책을 읽고 이 책에 나온 말이네? 내가 이제 모르고 넘겼는데 오늘의 어휘에서 체크할 수 있고 우리가 책을 읽으면 애들이 몰라도 넘어가요. 근데
이제 교재 같은 게 있으면 애들이 좀 심상치 않은 어휘를 제가 이제 좀 골라서 박아놨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냥 넘어갔던 것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네. 기본 어휘가 제시되고 활용형은 어떻게 쓰이는지 맞아요. 네, 적절한 상황들을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뜻은 몰라도 읽었는데 아 원래 정확한 뜻이 이렇구나. 한번 이럴 때 짚어주는 쓰이구나. 거죠? 네네. 네. 복습이 되는. 네. 네, 공부에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네, 짚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글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주제에 맞게 들어가는. 글이라고 하는 활동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짓기도 강아지똥을 읽었는데 강아지똥의 주제가 사랑, 뭐 아름다운 뭐 희생.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내 생각과 느낌이 나타낼까? 네. 예시의 동시를 보고 빈칸을 한번 메꿔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동시도 이제 접할 수 있고 내가 동시를 이렇게 쓰는구나 네. 익힐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무엇보다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해야 돼? 그래서 무슨 활동을 시켜야 돼? 라고 생각되는 엄마들한테 좀 막막하던 분들한테는 가이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네. 대화 나누기에도 너무 좋은 교재고 실제 써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했고 수업하시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휘력이 이제 갖춰진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책을 읽을 때 혹은 수업을 할 때 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수업에서도 어떤 점에서 유리해 보이더라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휘 그 말이 어떨 때 쓰이는지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휘력이 풍부한 아이들은 책을 자연스럽게 읽어 나가겠죠. 근데 다른 애들은 걸리는 거예요. 그게 턱턱 걸려요. 그걸 안 물어봐. 넘겨요. 근데 그러고 나면 뭔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는 네네네.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어휘력이 풍부한 애들도 또 상당히 많죠. 네. 뭐 할머니 용어도 쓰고요. 너무 전문적이고 박학다식한 할머니 용어로 손에 막 자란 애들이 아주 예. 어휘가 달라요. 그래서 막 재밌고 네. 또 아니면 또 전문적인 용어를 막 얘기하는 애들 보면 저는 이제 과학적 뭐 지식이 좀 부족한데 애들은 만화책 보고 많이 알잖아요. 맞아요. 막 전문 용어를 얘기하면 이렇게 놀라기도 자신감의 하는데 수단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어휘가. 그래서 어휘력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과 그 표현력의 차이를 나타내고 맞아요. 네. 이제 읽기부터 이제 순조로워지잖아요. 맞아요. 네, 어휘력이 되니까 이해력이 좀 빠르죠. 습득하는 게 빠르고. 잘 읽어지고 잘 읽어지니까 이해가 잘 되고 그걸 내가 이제 아웃풋으로 만들어낼 그렇죠. 네, 때는 표현할 자신감 수 있고 있고.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네네. 있고 표현해보니까 오 하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으쓱하잖아요. 네. 어휘는 굉장히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어휘가 이제 책 읽기에서 굉장히 기본이지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을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용하는 말이 제한적이라고 해요. 굉장히 한정돼 있죠. 쓰는 말만 쓰죠. 네네네.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네. 한정된 어휘를 사용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책을 읽어서 네, 책에 다양한 계속 새로운 어휘들이 네네. 나오니까 네네.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 너무 좋았던 게 책 한 권인데 어휘를 다 열거하신 게 아니라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만 심상치 않은 어휘만 정말 딱 정말 최소로만 딱 제시를 네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것만 건져도 사실 애들 네네. 엄청 좋잖아요. 욕심 안 내고 하기에 너무 좋겠다. 우리 저학년 네. 엄마들 독후 활동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독서록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활동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책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수업을 홍보하기는 그렇고 독후 활동 스트레스 받으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믿고 같이 기다려주시면요. 우리 아이는 믿는 만큼 따라오고요. 우리가 예뻐하면 아이들이 또 잘 따르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이 느끼니까 사랑으로 항상 대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